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이 지금처럼 불합리하게 바뀐 건 7년 전입니다.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던 시설 등록권이 토양정화업체 본사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장에게 넘어간 건데요. 중앙부처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인데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첫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과 관련한 토양환경보전법은 지난 2004년에 신설됐습니다. 당시 시설 등록권은 환경부 장관이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7월 갑자기 정부는 시설 등록권을 토양정화업체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주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황당하게도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을 확대해 지방자치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되어서 지자체로 그 당시에 그때는 분위기가 다 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이양되는 저거였습니다. 검토를 맡은 당시 차관복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겁니다. 진정한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이라면 정화시설이 들어서려는 곳의 자치단체장에게 시설 등록권을 주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으로 권한 이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봅니다. 다만 이양되는 과정에서 그런 세밀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바로 토양환경보전법의 허점이라고. 불합리한 조항을 안고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다음 해인 2012년 6월 공포되면서 분란의 주범이 됐습니다. 이를 다시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7년 만에 발의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지난주 모처럼 눈이 내렸지만 올겨울은 유난히 눈 보기가 힘듭니다. 심각한 겨울 가뭄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대기가 건조해서 산불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에 물고기 수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그나마 숨이 붙어있는 물고기도 물길이 끊겨 꼼짝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올겨울 비다운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말라버린 겁니다. 내가 여기 거주한 지가 한 80년 되었는데요. 저런 꼴은 처음 봤어요. 물이 고인 곳을 찾아 물고기들이 이곳 저수지 상류까지 올라왔지만 계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물이 모두 말라버린 탓에 이렇게 집단으로 폐사한 겁니다. 공기도 메말라 산불 위험이 커지자 전라북도는 산불 조심 기간을 한 달 앞당겨 지난달 내내 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전주에 강수량이 1mm가 넘는 비다운 비가 내린 날은 고작 7일. 올겨울 누적 강수량은 41.8mm로 평년의 35%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적설량도 지난해보다 20cm가량 적은 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흐르는 상층 기류에 막혀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해 눈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달 비와 눈이 예보돼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 겨울 가뭄 해결엔 역부족입니다. 한 달가량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경우 농업용수와 식수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형사 고발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한 사립학교 교장은 자신의 학교 회계관리 시스템 인증서를 내부 직원에게 양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계 부정이 저질러졌고 교육청은 교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재단은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또 다른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회에 허위 문서를 제출한 직원에 대해 교육청에 중징계 요구를 거부하고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교육청의 징계 요구보다 사립학교가 턱없이 낮은 징계를 내린 사례는 지난 3년간 16건이나 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제19 감사기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내릴 경우 형사 범죄 여부를 판단해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이든 공립학교 교직원이든 중대한 그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감사 처분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사립학교 법 때문입니다. 사립학교의 범죄 사실을 적발해도 교육청은 징계 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징계에 관한 최종 책임은 사립학교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교육청이 형사 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내놓은 것입니다. 사립학교 내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형사 고발이라는 칼을 꺼내들면서 솜방망이 징계로 제 식구를 감싸온 사립학교 징계 관행에 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오는 9월이면 만성동 법조타운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자연스럽게 덕진동 법원검찰청 부지 활용 방안이 관심인데요. 문화공간이라는 큰 틀이 확정됐고 법조 사면 기념관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28,000제곱미터 규모의 전주지방법원과 검찰청 부지입니다. 이곳이 전주시가 추진하는 덕진권역 뮤지엄밸리의 핵심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곳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을 건립하기 위해 올해 3억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실시합니다. 또 법무부가 법조 사면 기념관을 이곳에 짓도록 전주시는 올해도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법원 검찰청 부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과 법조 사면 기념관을 건립하고 지난 23일에는 기획재정부가 전주지방법원 부지를 국유재산 선도사업지로 선정해 문화 창업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안에 사업계획을 마련해 기재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시는 문화밸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이 반영되도록 LH 문체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LH 전주시 문체부랑 같이 어떻게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더욱더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원과 검찰청 부지의 활용 방안이 잇따라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반영됐지만 문화밸리에 걸맞는 확실한 문화거점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선 전략적인 접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남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이 30여 년 만에 무료로 바뀝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이 다음 달부터 발행됩니다. 만원권과 천원권 등 24만 장으로 모두 15억 원어치입니다. 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으로 1인당 1년에 5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남원사랑 상품권을 발행 유통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주차장이 오는 12일부터 무료로 바뀝니다. 지난 1988년부터 주차료를 받아온 고창군은 적극적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차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반도 첫 수도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품격이 있는 여행지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군산시가 2018년도 청소년 정책 평가에서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는 청소년 정책의 형성과 집행, 성과 등 3개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지난해에만 중앙부처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 모두 53차례 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주군은 시상금으로 받은 13억 8천만 원을 올해 현안 사업에 투입해 주민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달 30일 익산시 석탄동 만경강에서 잡힌 야생조류에서 AI 의심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정밀 조사 결과 AI 바이러스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된 방역대는 해제됐습니다.
전라도는 야생조류에서 AI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고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AI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산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군산시는 창업과 청년 일자리 등 5대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장기 일자리 17,000개와 단기 일자리 5만 개 등 모두 6만 7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산시는 일자리 종합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22년까지 고용률 61%를 달성해 선순환 자립경제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 축구종합센터의 후보 지역이 이달 중순 1차 압축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군산과 남원, 장수 등 전국 24개 신청 지역을 8개에서 10개가량으로 압축한 뒤 현장 실사를 거쳐 빠르면 오는 3월 무렵에 사실상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도는 10년간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8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4만 2천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설 연휴 이후 축구협회를 방문하는 등 도내 시군에 대한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비평준화 일반고와 특성화고, 자사고 등 68개 고등학교에서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추가 모집은 8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며 특목고와 특성화고에서 1,160명, 외고와 자사고, 비평준화 일반고에서 1,050명을 선발합니다. 추가 모집 전형은 100% 내신으로 이루어지며 합격자는 오는 15일 해당 학교별로 발표합니다. 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도내 주요 대학들에 203억 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부는 대학 혁신지원사업 자율협약형 가 배정액으로 전북대 64억, 원광대 53억, 전주대 48억, 군산대 38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의 지원금은 재학생 수와 학교 수를 고려해 5개 권역별로 배분됐습니다. 전주시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과 장애인, 노숙인 등 4개 분야에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주도형 서비스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이 가운데 독거노인의 낙상을 막기 위한 주택개조, 퇴원 환자의 지역 복귀 등 30여 가지의 사업 계획을 준비해서 정부 공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오래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거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지어진 지 10년이 넘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53곳을 대상으로 내외벽 도장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 등 개보수 공사를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입주민 대표가 개보수 사업 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2,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고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3도에서 6도로 어제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임실, 군산, 순창, 남원 등 6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일요일부터 차츰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